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이제 전공의들의 어떤 파업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다거나 또 수술이 예약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국민들을 갖다 염려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부나 의사 의협에서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러한 혼란 상태를 빠르게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각 당에서는 공천을 하고 있죠. 공천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대부분 보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특히나 요즘 이제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해 가지고 법조인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언행을 보면은 동일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동일한 법률 하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배출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적인 시간에 어긋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게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정견에 대해서 잠깐 올렸는데, 물론 이제 깊은 고찰이 아니었고 좀 어설프게 올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 그 다음에 이제 혐오스러움, 혐오하는 것, 그 다음에 무지함,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많이 틀리게 보고 있다. 이래서 정견을 체득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보고 이걸로 부딪히고,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일정 좁은 영역에서 개인사로 부딪히면은 파문이 적게 일어나는데, 국가의 어떤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뭐 연동형, 그 다음에 병립형,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자꾸 이하 집산을 하고 있고, 전번에 이낙연 씨하고 지금 이준석하고 만들었던 계획신당에서는 벌써 잡음이 일어났고, 아마 이제 균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것을 보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일반적인 지식은 체득하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예전에 우리 팔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불교 쪽에서는 바르게 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풀이를 해놨느냐 잠깐 한번 읽어보니까, 사람이 똑같은 물을 떠놓고도 그 물이 흐리게 돼 있으면은 자기 얼굴을 비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거기에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있거나 어떤 또 혐오스러움이 갖고 있거나, 내지는 그것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어리석임이 있을 때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에 이제 올라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장애물은 뭔가? 결국은 욕심이고, 또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서로 그 혐오스러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해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 사실대로 볼 수 있으려면은 개인들이 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지금 어떤 정치 공학에 의해서는. 그러나 또 멋있는 분들이 있죠. 자신을 다 내려놓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몰락하긴 했지만 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 시대의 그 정치, 그 마지막에 어떤 정치 행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선이 망하고 우리 조선 민족들이 전부 다 너무나 어려운 처참한 지경에 빠져든다 해서 왕조 정치를 갖다가 타도하려고 했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5년 뭐 몇 개월을 갇혀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워낙 좀 영특하고 해서 여러 이제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그 이후로 한 40몇 년을 미국에 있으면서 그분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인생을 전부 바쳤죠. 그 다음에 결국은 건국을 이뤄냈고 12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졌던 분인데, 지금 우리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평가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욕심만 내 가지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조금 어떤 뭐 여러 가지 건국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재평가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이런 정치인들은 아니더라도 현재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 조건 하에서도 너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과정에 대해서 그걸 갖다 감추고 이선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혼란에 빠뜨린 게 아닌가. 잘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치 분야만 아니면은 정말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뭐 어떤 그 외교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체육 분야라든가 건설 분야, 그 다음에 기업 분야, 이런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한민국인데 오로지 정치,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 각 분야에 이걸 갖다가 뒤에서 발목을 잡는 그러한 정치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뭐 수도하는 수도승처럼 탐진치를 다 버리고 정말로 깨끗한 이런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정말로 자기를 비워내고 온전하게 해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경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욕심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에 우리가 도덕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것도 어기면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 데는 굉장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법률로 규정해놨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파렴치한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제도 방송에 한번 올렸지만은 국회의원 나오기 전부터 범죄 행위를 했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미뤄지면서 3, 4년간 그대로 다 돈을 받고 아직도 뭐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4년을 다 마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그 행태가 이제 국회의원들 본인의 어떤 행태도 있겠지만은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특히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선거 재판은 6개월 안에
결정을 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지연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2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국민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탐진치를 벌이는 게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둬서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력을 낭비하느니 미리서 걸러내야 된다. 그 전에 물론 각 당에서 정말로 그 제대로 공천해서 올려 보내야 되겠지만은 다시 생각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또 일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사물을 제대로 올바로 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올바로 볼 수 없더라도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거나 내가 스스로 또 깨우치거나 그럼 거기서 중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정치인들은. 그래야만이 국가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뭐 축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오로지 정치만이. 물론 이제 푸틴 이 사람은 지금 엊그저께 그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는데 물론 그게 이제 푸틴의 그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18년간 푸틴이 러시아를 집권하는 동안에 50명이 죽었죠. 대부분 국제사회에서는 푸틴이 전부 다 손본 걸로 이렇게 푸틴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훨씬 나은 나라지만은 기량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공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천하는 사람들이 각 당에서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 놓으면은 이건 반국가적인 행위고 반국민적인 행위고 크게 나아가면 이정행위나 마찬가지다. 지금 강력한 이란 뭐 러시아나 중국 그 다음에 저 어린애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북한에 인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라도 정말로 똑바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공천해줘야지 욕심내고 무조건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혐오하고 또 굉장히 무지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판을 또 앞으로 4년간 시끄럽게 만든다면 거기는 지금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지금 한참 공천을 하고 있지만은 좋은 사람들을 공천해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